2장은 노력 목표에 대한 이해, 라이프 스킬과 스포츠 스킬, 경기 시 담당 역할, 배드민턴 경기 기록 활동지, 그리고 배드민턴 수업 성찰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력 목표를 강조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더 많이 경기에 적용해 봤으면 하는데요. 생각보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스매시를 배웠다고 해서 경기 때 스매시를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생들은 잘 못하니까, 어색하니까,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노력 목표를 가져왔는데요. 예시로 들자면 경기할 때 스매시 성공하기, 결과 목표이고요. 경기에서 스매시 시도하기는 노력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노력 목표를 정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시도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 목표를 강조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다음은 라이프 스킬인데요. 이 라이프 스킬을 활용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 영역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능력을 서로 겨루는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가치를 말하는데요. 실제 학생들이 경기를 할 때 서로 배려하고 강조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로만 배려하라고 한들 학생들은 경기에 심취한 나머지 실수하는 동료를 비난하고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등 비매너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경기를 즐기면서 서로 배려할 수 있게 할까 고민한 끝에 라이프 스킬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스킬의 종류로는 스포츠 스킬과 라이프 스킬로 나뉘는데요. 스포츠 스킬은 스포츠 종목을 참여할 때 필요로 하는 운동 기능적인 측면의 기술로 스매시, 헤어핀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라이프 스킬은 사람이 타인과 생활하면서 겪는 숱한 경험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세레머니나 격려, 그리고 응원해주는 등 행동들을 라이프 스킬이라고 보고 저는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은 라이프 스킬 및 스포츠 스킬을 적용한 예시 활동지인데요. 노력 목표 보이시죠? 학생들이 경기를 하기 전에 각 스킬의 노력 목표를 작성하게 합니다. 스포츠 스킬로는 경기 중에 롱 서비스를 시도하기, 라이프 스킬로는 경기 중에 득점이나 팀원이 잘했을 때 세레머니 해주기가 적혀 있고요. 경기가 모두 끝난 다음에는 코치가 경기에 대한 한 줄 평을 작성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할 수 있었으며 경기 중에 롱 서비스를 연습할 수 있었다. 제가 원하는 답변입니다. 즉, 실전에서도 수업에서 배운 롱 서비스를 연습할 수 있다는 점. 팀원이 실수해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뻘쭘해서 안 하다가 의도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비난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심판, 코치, 선수, 선심의 역할을 부여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말고도 선수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수업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심의 역할인데요. 선수들을 인사시키고 토스를 통해 서비스권을 부여하고 점수판을 담당하여 점수를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부심의 역할은 OK 사인입니다. 이 부분은 서브와 리시버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면 OK 사인을 넣고 경기를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서비스 폴트를 했을 때 서비스 폴트라고 말해주고 웨이트라는 것은 선수들이 비매너적인 행동을 즉 욕하거나 셔틀콕을 함부로 넘겨주는 등의 행동을 할 때 멈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른 친구가 너에게 싫은 행동을 할 때 멈춰, 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습을 해봐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5명의 모둠일 경우에는 선심의 역할도 말하게 했는데요. 라인의 인, 아웃에 대한 수신호를 알려줘서 수행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치의 역할은 선수들이 실수했을 때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며 격려해주고 모둠에서 정한 노력 목표인 스포츠 스킬과 라이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며 친구를 경기 중에 몇 번 사용했는지 체크해주는 역할입니다. 뒷장에는 코치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서 관찰한 선수의 이름을 적고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체크를 해줍니다. 서로 인사를 하며 예의를 갖춘다.
OX. 서비스를 넣기 전 심판 및 상대방의 OK 사인을 받고 파트너의 준비 상태를 살핀다. 셔틀콕을 넘겨줄 때 상대방이 받기 편하게 네트 위로 살짝 넘겨보낸다. 모둠의 스포츠 스킬 및 라이프 스킬의 노력 목표를 수행한다. 이 부분은 시도한 횟수를 모두 작성해 주는 것으로 헤어핀을 성공하지 못했지만 시도했으면 체크해 주는 겁니다. 경기 후 서로 악수를 하며 마무리한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가 마무리되면 모드원들은 코치한테 모여 이야기를 듣고 앞에서 말한 성찰 목표 한 줄을 작성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경기 기록 활동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장에는 스포츠 스킬과 라이프 스킬 노력 목표, 그리고 위에는 모드먼을 적어둡니다. 밑에 1, 2, 3, 4라고 번호가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의도적으로 넣었는데요. 학생들은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친구들하고만 하던지 아니면 내가 먼저 선수할래 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모드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한 번씩 같이 경기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부분입니다. 서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친구하고 선수도 심판도 코치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바탕으로 뒷장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시 앞장에 성찰 목표 한 줄을 작성하게 되면 경기 활동지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한 학기 수업이 모두 끝나면 학생들은 성찰문을 작성하는데요. 이것은 제 수업을 되돌아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배드민턴 수업 중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된 수업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학생은 모든 루틴 훈련과 경기 활동지를 뽑았습니다. 루틴 훈련을 통해 팀워크와 포지션 이동, 그리고 취약한 스트로크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실력 향상이 되었다는 부분. 경기 활동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심판이나 코치가 되어 게임의 전체적인 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적은 것을 통해 내년도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떤 것을 강조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배드민턴 수업을 통해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어 성장한 경험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학생은 선생님만큼 모드먼들과 연습을 할 때 친구들의 피드백을 통해 많이 성장했다는 부분과 경기할 때 코치 덕분에 라이프 스킬을 지키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피드백을 받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든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체육 수업에서 라이프 스킬의 의미와 이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학생은 라이프 스킬의 의미를 배드민턴 수업에서 배운 기술들을 일상생활에 전이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서비스 넣을 때 집중하는 습관, 득점했을 때 세레머니 하는 부분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체육 수업을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찾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드민턴 수업 중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문제로 제시하며 학생들이 규칙은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 규칙을 만들어서 수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챕터 4 학생 맞춤형 창의적 체육교육과정 수업 사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